네, 반갑습니다. 4월 28일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뭐 가이드라인 해도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또 풀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5월 달에 세부 사항들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그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2일입니다. 5월 2일 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26일 금요일날 발표가 되면서 이제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가치 제고의 여러가지 방식들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관련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거, 금융주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지주사들 이렇게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KB금융입니다. 금요일날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은 9% 상승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다 보유하고 있었던 건데 나는 이렇게까지 갈지 몰랐지. 왜냐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밸류업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사실적으로는 배당 빼고는 별로 볼 게 없어요. 왜냐면 금융주의 섹터 흐름들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이제 기회가 있을 때 크게 상승 한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꺾이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상기에 좀 올랐다가 나머지 때는 다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인데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글쎄요, 고점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이제는 뭐 금리 인하 이런 얘기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게 되면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에서도 굉장히 뭔가 힘을 좀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배당을 더 준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 금투세 뭐 그런 것들 지원이 될 때 또 이제 이런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부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밸류업에서 이제 이런 얘기 있었죠. 이렇게 재고, 그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한 어떤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어느 정도 한다라면, 즉,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지, 배당을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배당 소득이 빠진다. 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라도 된다라면은 나쁘지 않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배당 소득세가 15.6%인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단일 소득으로 따로 분리과세가 돼버리게 된다라면은 한 20% 이상 세금을 매길 것 같거든요. 배당에만. 물론 이게 합산되는 게 더 나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난 합산 안 되는 사람이라면 배당 받을 때 20%씩 떼어가면 좀 열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도마 위로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이것은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경우에 큰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은행주도 지금 약간 이제 삼천장 비슷한 모습 나오잖아요. 이게 3콤보 형태인데 뒤에서 확 힘을 실어버리니까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냥 추세가 이렇게 그냥 형성되어 버리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매도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분기 배당이니까 배당도 꾸준히 계속 주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은행주들은 워낙 단단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매수는 지금 저는 자꾸 좀 망설여집니다. 뭐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위치의 매매 포인트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은행주들 있죠. 뭐 기업은행도 있고
뭐 우리금융지주 다 있는데 기업은행은 차라리 매수하기가 그래도 좀 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에 기아 같은 경우 느낌이랑 좀 비싸죠. 네, 조금 이따 진단해 드리겠지만 기아 같은 경우랑 좀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가격대가 뭐 12,500원, 저는 12,000원 아래쪽까지 노렸었는데 안 오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을 살펴보게 되시면 대체적으로 좀 괜찮다. 네, 좀 이제 그래도 매매 포인트를 조금만 조절해보면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KB금융은 조금 무식해. 네, 무식하다는 표현이 맞나요?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신규 접근 들어가기엔 조금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상황을 보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은행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실적 기대감들은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대형 은행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또 체크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보인다 생각됩니다. 지금 4대 은행주들 같은 경우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이쪽이 이제 1분기 당기 순이익만 무려 4조 2천억입니다. 많이 벌은 거죠. 근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이 조금 줄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30%나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감소하는 입장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홍콩 ELS 때문에 그 여파가 있을 것이다 판단되는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조금 네 줄어들었다는 모습, 그 다음에 따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모습들은 조금 부담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네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하게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인다. 신한지주 한번 볼게요. 신한지주는 지금 안 봤는데 신한지주도 크게 올랐죠.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둘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ELS 배상액 때문에 이제 뭐 실적들이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일단 KB금융이 실적 감소폭이 제일 컸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1등 먹은 게 네,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이 1조 3,200억, 그 다음에 KB가 1조 네, 400억, 네, 그 다음에 하나가 1조 300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은행이 이제 8,200억, 농협이 6,5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ELS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 이제 그 배상액이잖아요. 이쪽 부분이 이제 KB금융이 가장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네,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신한지주가 원래는 실적이 계속 2등이었거든요. KB가 1등이고. 근데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괜찮아진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리스크가 소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소멸됐다. 왜냐면, 홍콩과 ELS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많이 줄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실적들이 또 상대적으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통해서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기대감을 또 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같이 묶고 들어간다면 2분기 이후에 뭐 3분기 하반기까지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행주는 네 저는 싹 팔았는데 제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팔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KB금융하고는 좀 다르게요. 매수 포인트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단지 이제 금요일날 많이 올라온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45,000원 아래쪽이라면 그래도 은행주들이라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시고요. KB금융은 지금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지지선이 이제 타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격을 계속 벌리고 있는 상태라서요. 한번 조정 들어오면 세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네 주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밸류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네 은행지들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당분간은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KB금융, 신한지주 또 뭐 아까 보셨던 이제 4대 금융지주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유 관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매수 포인트는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네, 가격이 조금씩 낮춰지면 한 번씩 찔러볼 정도의 포인트는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동차 볼게요. 자, 현대차하고 기아만 보면 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다 왔어요. 네, 전고점 다 왔어요. 이게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왔죠. 현대차, 기아 둘 다 이제 괜찮게 나와주면서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까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밸류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좁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진 상태로 가게 되면요. 지지선이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굉장히 단단해지는 지지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기가 상당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동차주들은 배당도 높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벌어들인 이득이 많아요. 근데 주가는 아직 안 올라간 상태인데 얘네들은 일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특별 배당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돌았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밸류업 쪽에서 정통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실적 증가율은 계속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높아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가격대를 본다면 30만 원대 이상까지는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시면 자동차들은 사이클들을 어느 정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움직임들이 뭐 자율주행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좀 이렇게 좀 감소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데다가 하이브리드를 팔아서 이제 그 부분을 메꿔주고는 있죠. 또 환율 효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그 실적을 방어해주는 역할로는 가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성장하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이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도달하려면 충분히 주가가 더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30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24만 원 정도 근접하는 자리에서는 그냥 충분히 매수 대응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난번에는 이렇게 바닥권 21만 원대 막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하시면 좋았는데 이미 좀 지나쳤죠. 하지만 이제 지지선 두꺼운 위치까지 또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24만 원 정도를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격 조금 낮춰지는 변동성 나오면 그럴 때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기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네, 기아는 오히려 더 낫죠. 네, 지금은 이평선을 싸고 들고 있습니다. 싸고 들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데드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꽈배기처럼 꼬여가는 어떤 수렴 구간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추세는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 지금 이렇게 그 이격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요 전고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죠. 장기 이평선도 우상향, 실적도 서프라이즈 아주 좋게 잘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판매량 이런 것들도 일단은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에는 미치지 못하죠. 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데 시가총액이 항상 문제예요. 왜냐면 현대차의 시가총액과 기아의 시가총액은 서로 역전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자동차잖아요. 그냥 같은 그룹이고. 근데 여기서 기아가 현대차의 시총을 뛰어넘는다면 항상 고평가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졸졸졸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지금 현재 보시면 현대차가 지금 52조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아가 47조 원이었던가요? 네, 이 정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격차가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현대차가 올라가든 아니면 기아차가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졸졸졸 쫓아가야 되니까 현대와 기아를 두 가지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많이 주고 실적 좋고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대응하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위에 리미트를 걸어놓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보유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두 번 더 샀어요. 여기 102,000원에 109,000원에 해서 두 번 정도 더 샀고요. 이번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안정화된다라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잖아요. 여기 밑에서 치고 들어갈 때는 바닥점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안정화 시키고 가야 돼요. 왜냐면 위쪽 저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없다면 지금 사줘도 괜찮겠지만 굳이 매수를 밑에서 했는데 지금 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계속 유지하시고요. 이게 옆으로 누울 수도 있어요. 11만원 12만원 이상에서 옆으로 누워버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길게 두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다만 밸류업으로 엮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지난번과 같이 또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배당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옆으로 흐를 것 같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서 옆으로 조금 누워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계단형 상승을 좀 예상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도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들이 확 드러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홀딩 유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삼성물산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도 요것도 매수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요거는 진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좋은데 13만원 아래쪽 그냥 들으면 사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매수가 안 됐어요. 밸류업이 중간에 뛰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뛰고 하는 모습인데 요거는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게 좀 있어요. 아직 지금 보면은 데드크로스 상황 유지되고 있죠. 이 단기적 골든크로스는 나타났습니다만 위쪽 15만 5천원에서 저항대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이 박스 고점권 박스 상단이 하단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두 가지예요. 자, 이평선 저항이 하나 있고요. 박스 하단에 대한 저항. 이 박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 편안하거든요. 내려갈 때 지지해주고 올라갈 때는 좀 떨어지지만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박스 하단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본다면 요게 그대로 저항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벅차요. 큰 흐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밸류업이 뚫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하시려면 적어도 16만원대 이상까지 이제 가져야지 매수가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이긴 하죠. 13만원 정도 아래쪽이면 매수가 괜찮은데 이 중간은 그냥 그래. 그냥 그렇고 올라가면 오케이 땡큐 들어가시면 되고 내려가게 됐을 때 지지점 받고 올라가면 매수하면 되는데 중간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을 조금 더 유지하시고요. 아싸리 그냥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마음 편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 유지 잘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밸류업 그대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삼성물산 그대로 홀딩 유지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전력 볼게요. 한국전력은 이번에 매수 타이밍이 또 나오면 좋겠네요. 이번에 2만원 정도에서 그냥 매수가 들어갔는데 약간 수익 중이긴 하거든요. 저는 한국전력은 2만원을 저점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그래서 2만원 아래쪽에서 그때 한번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고점에 팔았어요. 24,000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들어가서 2만원에 다시 재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요건 이제 뻔히 보이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흐름들은 역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삼성물산하고 마찬가지로 데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항이 존재하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 두꺼운 저항대가 맞물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2,000원 여기 22,000원대만 돌아서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조만간 골든크로스 나오게 생겼죠. 골든크로스 단기적으로 나오게 되면 2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이 저항을 어떻게 뚫을 것이냐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저항을 뚫고 넘어가는 그 포인트가 밸류업의 어떤 가이드라인 발표 이게 호재로 이어진다면 한 방에 뚫어줄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2,000원 이상권 22,500원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실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2만원대까지 접근하면 또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중간 지점에서 매수하기는 조금은 껄끄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밸류업 쪽으로 봤을 때는 이 공기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밸류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전력은 배당도 많이 안 주잖아요. 뭐 적자 난다고 배당 안 주고 뭐 흑자 나도 배당 안 주고 막 그런 상황인데 배당도 조금씩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밸류업 쪽으로 해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이번에도 뭐 흑자 전환 계속 유지될 것이다. 흑자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 2만원대만 일단 잘 지켜주면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혹시라도 더 내려간다라면 상황 보고 추가 매수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 입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다 보유 관점, 홀딩 전략 다 괜찮습니다. 매수는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지금 위치가 약간 중간에 끼어가지고 애매한 구간인데 이러한 구간들을 돌파시키는 것이 이제 그 정부의 그런 가이드라인 발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은 그대로 유지 잘 해주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밸류업에 대한 종목군들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주주환원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재고죠. 뭐 자사주라든지 그다음에 소각,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배당금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요. 요런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고배당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밸류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주사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유보율 많은 기업들 위주로 그런 것들이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공략하시면 밸류업 종목들 어렵지 않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